광복 80년 기획 고려인 제2부 고려인의 귀향.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머나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2021년 8월 15일 KBS 9시 뉴스다.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홍범도 장군이 귀국했습니다. 홍 장군의 유해는 특별 수송기로 오늘 저녁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애국가가 있기 전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처럼 즐겨 불렀던 올드랭 사인이 울려 퍼지고 홍 장군의 유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엎드려! 총! 최고의 예우 속에 의장대원들의 발을 빌려 고국 땅을 밟은 홍범도 장군. 비행기로 한나절이면 오가는 이 길을 돌아오는데 78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 장군의 넋을 기렸고 하늘을 나는 호랑이로 불리며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고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홍범도 장군이 순국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유해를 직접 송환했던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의 회고다. 유해 봉환 당시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눈에 생생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고려인들 역시 고국의 영웅은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유머니 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홍범도 장군께서 한국으로 고국의 땅을 밟게 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 특사단으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라는 현지로 장군 내미를 모시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장신 우원식 당시에 의원님 그리고 조준영 배우하고 함께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강복절에 맞추어서 장군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8월 14일 날 오후에 현지에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장군님 묘소에 참배하고 다음 날 8월 15일 저녁 8시경에 장군님 유해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틀간의 아주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가 돌아온 것은 코로나 당시였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사흘 뒤 8월 18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되어 고국에서 영면에 들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산정공원로 홍범도 공원이다. 지금 홍범도 공원의 흉상 앞에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를 중심으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광복절 기념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이 한창이다. 대한독립 만세!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언제 어떻게 이 공원에 세워지게 된 것일까? 월곡 고려인 문학관 김병학 관장의 설명이다. 2021년이죠. 원래 2019년에 모셔오려고 했다가 유해 봉환이 그때 코로나 시국가 안 돼가지고 제 기억에 2021년이죠. 그때 유해 봉환을 성사시켰을 때 그때 우리 문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홍범도 장군 특별전 전시를 했어요. 우리한테 원본 자료가 몇 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홍범도 장군 뜻을 기리려면 우리가 홍범도 장군 공원에 흉상을 세우자. 우리들이 한 1년간 노력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이 공원에 이렇게 일반 공원에 세워진 건 유일하고 그때 최초고. 홍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2021년 흉상과 함께 홍범도 공원도 여기에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존재일까? 일단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에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분은 또 저랬죠. 독립운동 과정에서 아들 둘이 죽고
그 부인도 일경한테 체포돼 가지고 혹독한 고문 끝에 사실상 옥사나 다름없죠.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보냈는데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은 온 가족을 헌신해 가면서 이 조국을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 또 강제주 돼서 쓸쓸하게 사셨죠. 그래서 고려 극장 이 단원들이 그걸 애석하게 여겨서 홍범도 장군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극장의 수의장으로 모셔가지고 존경의 표시를 해드리고 또 홍범도 장군 생전에 연극 홍범도를 또 무대에 올려서 생전에 또 보시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런 분으로 남아 계시죠. 홍범도 공원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나온다.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시관이다. 1층에 들어서니 나는 고려 사람이다 라는 시가 먼저 보인다. 나는 고려 사람이다. 김준. 나는 러시아 원동. 이만강변 고려 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러시아의 마마보다도 가사의 아빠보다도 그루시아의 나나보다도 고려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 어머니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고려인들. 이때 눈물의 역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김병학 관장이다. 일찍이 그는 1992년 고려인 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1995년부터 고려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신문이 고려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선봉신문이라고 1937년 9월 12일까지 1644호를 내고 폐간됐거든요. 이게 1923년 3월 1일에 3.1운동 4주년을 기념을 해서 발간된 신문인데 이게 3.1 정신을 기억하자는 식으로 그 뜻으로 발간된 신문 아니에요. 이 신문을 기반으로 레닌기치가 이듬해 복간이 되고 그게 고려일보가 됐거든요. 그 후세들이 건너와서 다시 신문에 2년 만에 39년에 다시 문해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1980년대까지 융성을 시켰고 2000년대 초반까지 민족 문학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지켜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려인들이 아직도 고려인으로 살아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려인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 신문 고려일보 덕분이다. 강제 이주 이후 한민족의 DNA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일보의 산 증인이 또 한 사람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남경자. 올해 83세인 남여사는 2006년부터 20여 년 동안 이 신문의 주필로 일했다. 일찍이 그녀는 1964년 사할린에서 기자로 활동했었다. 그 당시 사할린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끔찍한 일화를 접하게 된다. 이 실화는 카자흐스탄으로 건너와 고려일보에 기록되었다. 2005년 8월 26일부터 매주 한 편씩 한 달에 걸쳐 4회 연속으로 실렸다. 취재진은 남경자의 이 기사를 바로 여기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발견하게 된다.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남경자의 증언과 당시 고려일보에 실린 원고를 다시 읽어보자. 그래 너 이 형태는 어디서 이렇게 생겼는가 하니까 그때 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재소에서 일하다가 죽고 그 조장이 목재소 조장 일본 사람이 어머니 뒤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예, 목은 나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칼.
물 이렇게 치니까 양은 그냥 슬쩍 손이 여기 있었으니까. 누가 문을 당기더니 뒤이어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밤중에 올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어서 열지 못해! 벼락 같은 소리와 동시에 문을 발길로 차는 소리가 났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가 뭘 그리 뽐내는 거야? 처녀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도 아닌데 인물이 잘나서 그래? 어서 얘기를 풀어. 미자는 나카무라의 손을 치며 소리 질렀다. 당장 나가. 어서 물러가. 미자는 이제 겁도 없어지고 악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이년봐? 내게 약을 올리는 거야? 나를 모욕해? 내 손에 죽고 싶은 날뛰냐? 나카무라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래. 죽어도 너한테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난 도마에 오른 고기나 마찬가지야. 어디 덤벼 들어봐. 미자는 머리에 꽂힌 비녀를 빼들었다. 이때 나카무라의 눈길은 장작을 패고 난로 곁에 둔 일본식 도끼 나다에 쏠렸다. 나카무라는 쏜살같이 나다를 움켜쥐더니 미자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칠 순간도 없이 미자의 뒷목을 쳤다. 미자는 피바다에 쓰러져 있고 그의 머리칼은 피와 범벅이가 되어 있었다. 애기도 여기저기 피가 묻은 채 꿈틀거리며 울고 있었다. 그 칼에 그렇게 약간 스쳐가서 그 흉터가 남았는데 마침 이웃에 사는 그 부부가 그렇게 아이 우는 소리 들리더랍니다. 그에 와보니까 그렇게 피 덩어리고 가을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3살 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광복 80년의 현 시점에서 새삼스레 고발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아닌 저 멀리 연해주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소개할 차례이다. 이 마을 신조야 대표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정통빵도 드셔보고 가셔요. 예? 그 나라의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는 아때부터 이 빵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신조야 대표께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거의 돼요. 제가 들어올 때 2001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고려인 마을이라는 것도 없었겠네. 없었죠. 제가 들어올 때 여기 와서 고려인이 제가 혼자 만지 여기서 댕기는데 그러니까 나 월곡동에다가 광산구 월곡동인데 여기가 집들이 주택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 갔으니까 여기다가 들이앉혔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마을이 크게 됐습니다. 전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저촌 보내줘가지고 빨리 들어오래 해가지고 딸이 임신했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잖아요. 그때 시대에. 그래서 빨리 와서 결혼식도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이대로 금방 남아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그러면 고려인 분들이 얼마나 사세요? 한 7천 명 정도 돼요. 월곡동에. 다 예. 모여서 사시네. 예, 거의 다 모였어요. 이 동네 다 이렇게. 아, 여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하나, 둘, 셋, 넷, 다 7나라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등 여기 고려인 종합지원센터는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 고려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랑방이다. 신조야 대표를 중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휴식처이자 안식처다. 1층 종합지원센터를 나와 2층으로 올라가니 반듯한 미술관이 나온다. 2년 전부터 카자흐스탄 출신 문 빅토르 화백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태어난 고국을 떠나 광주 고려인 마을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전에 제가 좀 무릎이 문제 있었거든. 다리가 아파서 여기 와서 좀 치료받았어요. 수술도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수술하는데 잘못하고 여기 와서 박아서 또 다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1년 오전 지나갔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고려인 마을에서 작업실도 주고 여기서도 자고 여기서 밑에서 미기고 한국에 좋은 거는 또 물감, 천 그리고 화가들 필요한 그 자료들을 여기 좋아. 카자흐스탄에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카자흐스탄 자기 건 없어.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다 중국 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물감은도 냄새도 나고 붓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다 좋아요. 문화백의 어머니는 연해주에서 태어나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했다. 우슈토베에 정착해 살면서 1951년 문화백을 낳았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강제 이주와 열차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의 그림에도 이러한 에피소드가 환타지로 녹아있다. 이 그림들도 강제 이주죠. 예, 여기 열차. 우리 그 어머니의 1937 10살 때 이거 와서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51년에 그 열차 못 타봤거든. 그런데 그 생각나고 그림들 많이 그래요. 그 강제주 그거 말 안 하고 잘 탔다, 잘 가라. 카자흐스탄 가면 몬사도 하고 뭘 그 스탈린 시대에서 다 거짓말 하니까 그리고 이 그림. 우리 고려인 지금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인 타임 오브 드림스 프로그램인데 고려인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한국에 살아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화실을 나와 한층 더 3층으로 올라가 보자. 여기는 GBS 고려 방송국이다. 이곳은 2022년 3월 1일 개국했다. 고려인을 위한 고려 방송국이 있다니 새삼 놀랍다. 이 믿음 PD의 설명이다. 우리 중앙아시아 또 미국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24시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파수는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에 있는 광산구 일대만 가는 작은 소출력입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은 광주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고려인들 하기 위함이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로 24시간 또 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 방송 GBS FM co.kr을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듣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민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어를 쓰는 고려인 분들 또는 러시아어를 쓰는 우리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분들도 듣고 계시죠. 방송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현재 실상황. 두 번째,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 한국에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하는 기초법 제도 교육. 네 번째,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고려인 아이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한국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우리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또는 한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이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들. 이들에게 이 마을에서의 생활은 부족한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여기서 굳이 우리말을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운영위원장의 충고도 귀담아 들어보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지점은 고려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 광주 사회 안에서도 발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려인 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있는 게요. 사실 고려인 분들이 우리말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려인 분들께서는 굳이 한국말을 하지 않아도 고려인 마을 안에서 행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려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도 많이 배워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문화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더불어서 잘 사는 광주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일단 반장. 자료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있었어. 반민. 네. 이 블라드미르. 이제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떠나 고속도로를 10km 정도 달려왔다. 여기는 특별한 배움의 현장, 광주 새날학교다. 니네 어디 갔다 지금 와? 왜 이렇게 늦었어? 종 쳤는데. 앉아. 자기 자리에 앉아. 칸 블라드미르. 네. 오케이. 한 블라드미르. 선생님 맨날 너 칸이라 한다. 응. 고려인 4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름 그대로 새날을 맡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대한학교다. 먼저 김영경 교감 선생님의 학교 소개를 들어보자. 저희 새날학교는 처음에는 중도 입국 아이들이어서 다문화인데 요즘은 고려인 아이들이 한 80% 있어요. 저희 요즘은 61명 정도 있는데 많을 땐 저희가 100명이 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중고 다 있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만 6개 반이 있고 중학교는 딱 한 반 1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없어졌고요. 아이들이 대학 안 가는 애들보다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려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정도 더 많이 가고 그건 또 사실이고 우수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국 정서기 때문에 공부 가르치고 막 대학 보내는 거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대학을 꼭 보내신다고 하세요. 고려인 4세들이 대부분인 이 새날학교는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다. 대학에 가야 한다는 한국적인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가장 힘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말 학습이다. 새날학교 한국어 수업 현장으로 가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다음에 내포항 읽어볼게요. 여기 덧니부터 쭉 읽어보자. 덧니, 꽃나무, 뒷머리, 인니, 단누다. 잘했어. 자, 이번엔 키릴. 뒷머리, 음료수, 정류장, 아랫 마을, 인이 닦는다. 어때요? 잘했지? 저는 리가야 아나스타시아이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점 알게 되었고요. 한국말 한 말의 뜻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장을 만들기 좀 어렵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유라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3년쯤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살르라고 합니다. 저 한국에 왔는 지 3년 됐고요. 한국어도 공부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래 직업에 대해 공부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 이해되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날학교 수업 시간에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애국가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의 합창 소리가 정겹게 들려온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애국가를 한번 적어놨어. 우리 다 같이 불러보기로 저번 시간에 약속했었지? 우리 다 같이 요거 보면서 애국가 한번 먼저 불러보고 시작하자. 어때? 응? 다 부를 수 있을까? 니네 음악 시간에 배웠었지?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고려인 마을을 떠나 취재진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왔다. 19세기 말 의병 유인석은 이곳 제천을 의병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이를 발판으로 연해주의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1910년 13도 의군의 도총재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제 제천은 의병의 고장에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려인의 고향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려인 모시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제천 취재에는 고려인 4세 최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이 안내했다. 취재진이 처음 찾은 곳은 뜻밖의 비닐하우스 농장이다. 귀농인 김영환 씨가 최예진 이사장을 반갑게 맞이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일렀는지 정말 가봅시다.
근데 아직 더 클 것 같아. 예,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응.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기가 맞아요? 예쁘네요. 얘가 제가 보기로는 한 두세 배로 더 클 것 같아요. 네. 두세 배? 와우. 큰일 났네. 이거 네. 무너지겠는데. 네, 모르겠는데 이거 이야, 두세 배 더 크면 네. 어마어마한데. 10kg까지? 네, 10kg까지도 네. 오 마이 갓. 10kg? 네. 진짜? 한 5kg만 되면 좋겠는데. 그치, 지금 한 1.5kg 정도 될까? 네, 네, 그때 씨앗을 사실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심어 주시면은 그 열릴지 안 열릴지 걱정 그때 하셨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자르는 거 보시면서 뭐가 혹시 놀라셨나요? 또? 지금까지는 일반 메론 그런 거 같이 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모양이 엄청 커질 것 같아서 지금부터 놀랄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장님 덕분에. 이거 한 150평 정도 되고 한 600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5명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고려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 최예진 이사장. 그녀는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왔듯이 이곳 제천으로 처음 메론 씨앗을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메론 씨앗을 가지고 온 최예진 이사장은 어떤 인물일까? 제가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고려인 4세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신문방송과를 졸업을 했고 장기간은 카자흐스탄 공영방송사에서 기자, 그다음에 아나운서 그리고 BG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적은 제가 한국 국적입니다. 카자흐스탄보다는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 모든 인생이 한국으로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 넘어오게 돼서 국적을 일단 귀화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국적을 바꿨습니다. 올해 54세인 그녀는 제천시 김창규 시장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다. 최예진이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에 다닐 때 김창규 시장은 그곳 영사였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고려인 모시기에 관심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시장님 또 이렇게 요즘은 그 제천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려인들 여기 제천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만난 분들이 우리 상공회의소 그 기업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산업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투자 유치도 뭐 엄청나게 될 거고 자기네들 공장도 100%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결 과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고민했나. 그런데 고려인 생각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려인을 모셔오면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고려인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빚, 그 부채도 갚을 수 있겠다. 시장으로 부임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해 고통받던 산업 현장에 숨통이 트였다. 현장으로 가서 일을 확인해보자. 소방차, 구급차, 탱크로리와 같은 특수 목적 차량을 만들고 있는 특장차 업체를 찾았다. 이종헌 대표와 고려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번에 면접 보실 때는 제가 옆에서 돈역을 도와줬는데 기억하세요? I'm good too. Thank you. 감사합니다. 일하는 게 어때요? 네, 괜찮아요. 사장님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일이야 최고죠. 최고로 잘하고 저희 집에 오신 외국인들은 일 다 잘해요. 근데 형제로서는 그 여기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전체 지금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이제 저희 외국인 친구들이 4명. 저는 계속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진짜 이 친구들 없으면은
지금 한국 사람은 절대 못 구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일단 취업하기도 힘들어 하지만은 일단 월급이나 이런 것도 너무 세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 밖에도 제천시에서 고려인들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하다. 자영업을 하는 고려인들도 많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도 잘 팔린다고 자랑하는 고려인 티나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다 러시아 음식이에요. 러시아 우즈벡 음식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러시아 우즈벡 차, 그다음 음료수, 그다음에 여기 토마토 이것도 다 제일 인기 상품이 뭘까요? 제일 많이 나가는 우즈벡 러시아판이에요. 우즈벡 러시아판 직접 만드세요? 네, 직접 만들어요. 우리 이게 만들어요. 여기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코리안이도 있어요. 코리안, 그다음에 우즈벡 사람,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럼 예, 좀 지금 코리안이 많아요 여기. 네, 그럼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말린치네요. 말린치나. 한국 이름이 치나. 아, 치나예요. 네, 네. 그럼 말린치나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언제 오셨어요? 10년 이렇게요. 네. 10년 전이요? 네, 10년. 네, 한국에 살기가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엄마도 여기 좋아요. 우리도 여기 좋아요. 그런 선녀도 지금 여기 더 낫지. 한국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아리랑? 아리랑?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좀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제천시에는 구석구석 요소마다 고려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천시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덕분에 이 지역 부동산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함순의 공인중개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일단은 센터에서 먼저 저한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전화를 해주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고려인분 몇 분이 거주할 주택을 이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먼저 전화를 주시면요. 그때 이제 시간 약속 잡아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찾는 집이 어떤 집인가요? 아파트를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방 2개 정도면 평수도 넓지 않고 주차 시설도 좀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대화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큰 불편함은 없어서요. 임차 물건이 나오면 바로 센터에 1순위로 전화해서 그래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은 약 50여만 명. 그런데 88 서울올림픽 이후 역사적 조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고려인들의 이주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산업단지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긴 고려인 마을이 전국적으로 25곳. 우리나라 전체 고려인은 무려 12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제천시의 경우는 특별하다. 시에서 직접 고려인 초청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고려인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만들어 문을 열었다. 제천시 미래정책과 박연대 과장과 이한교 팀장의 자랑이다.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거 정착을 위한 살 곳을 찾는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학교 배치라든가 또 아이들 유아원일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 다닐 수 있는 그런 취약 시설 그런데 소개해주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족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병원 안내한다든가 뭐 이런 쪽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셔야 저희 체류시설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주 상담을 오시면 상담을 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야에 일하시는 걸 좋아한다. 그걸 일일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면접을 봐서 취업이 되시면 근데 취업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집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취업하신 곳에서 이제 적응도 하시고 4개월 동안 본인이 살 곳도 찬찬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런 시간을 4개월 동안 갖습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제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적응 훈련 프로젝트다.
이렇게 4개월간 센터에서 머물고 나면 고려인들은 이른바 제천시 고려인 주민증을 받고 제천 시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입주한 고려인 4세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사입니다. 저는 특민선에서 왔습니다. 터르크메니스탄. 저는 20살이에요. 지금 한국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재밌어요. 발음이 너무도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도 동아리 있는데 배드민턴 동아리.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5학년이에요. 이름은 비액이고요. 한국에 4년 된 것 같아요. 다문화 교실 다니고 저기서 이모가 저한테 한국말 배우게 도와줬고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숙제가 많고 여기서는 숙제가 한국에서는 숙제가 없어요. 다양한 국적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인 4세, 5세들은 분명 한민족 우리 동포다. 이런 재외동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다. 지금 우리 인구가 부족하고 또 지역은 지금 텅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 고려인 동포는 얼굴도 같죠? 이제 이분들은 한국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거 안정을 좀 지원해주고 또 앞으로의 진로 뭐 특수한 고등학교라든가 요즘 한국 애들은 거의 안 가거든요. 이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한다면 이제는 나그네를 마치고 한국에서 다시 제2의 고향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고려인들이 지역에 속속 들어오면 생기가 돈다. 학교, 부동산, 기업체가 다시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그렇기에 역사적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수원대 사학과 박환 명예교수다. 그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100년의 유랑,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보다도 영원한 그분들의 어떤 그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정하게 이제 정착을 한다면 당대에는 약간의 어떤 그 갈등과 대립 또는 부조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그 한국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그 친구자 벗이 아닐까. 제천시의 고려인 모시기는 단순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아니다. 시의 기본 정책이며 목표다. 2023년부터 3년 안에 1,000명을 제천시에 살도록 초청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창규 시장의 보람은 남다르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됐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산다는 거는 그 새빵살이 사는 것 같은 겁니다. 역시 이제 조국으로 와서 당당히 사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고려인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우를 실시하는 게 저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고려인들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제가 아픔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여기 오셔가지고 참 우리 한국인들한테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요. 제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은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힘들고 까다로운 것도 더욱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일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최예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들어보자.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문제가 언어만 아니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취미 생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취미가 있으면은 근데 취미도 이렇게 끼리끼리 자기끼리만 아니고 한국 사람만도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된다면은 한국말도 더 빨리 배우게 되고 자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행복 수치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으로서 여기 그냥 근로자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면은 취미 뭐 등등 이렇게 뭐 친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만 보장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려인을 위한 일과 후 동아리 활동은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동아리 활동은 먼저 스포츠에서는 배드민턴이 단연 인기 종목이다. 오늘도 안수민 코치가 고려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던지고 떨어질 때 같이 이런 느낌으로. 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짧게 잡으시고 갈게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체육 활동을 좀 좋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신체로 대화가 되는 느낌이라서. 배드민턴 좋아요. 배드민턴 재미있어요. 또 하나 고려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프로그램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강의다. 지도를 맡고 있는 최선영 교수의 실습이 한창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카푸치노에 대해서 실습을 했으니까 이어서 카푸치노 연습하는 거 우유 스티밍 연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는 우리 나탈리랑 이쪽에서 하시고 오라버니 나오세요. 자, 순서 행주 세팅 하시고 컵 준비하시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오셔갖고 보세요. 산다가 우즈베키스탄 왔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7년? 네. 한국말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카푸치노 커피는 비율이 에스프레소 1, 우유 2, 그다음에 거품, 스티밍 한 거 2. 이번에는 신명나는 악기 연주 현장으로 가보자. 우리나라 전통 국악 난타의 인기도 높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난타 수업 현장이다. 최준일 강사의 고려인 수강생들에 대한 자랑이다. (14명에서 15명) 참 잘하세요. 신명나게 하니까 막 이걸 치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적인 정서로 너무 신나하세요. 그리고 잘하세요.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렇다. 역사적 조국으로 돌아오는 고려인들은 우리에게는 보약 같은 친구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고려인들에게 보약 같은 친구다. (2025년) 광복 80주년 끝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난타의 함성 소리와 함께 고려인 4세들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자.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발음이요. 선생님들 우리 잘 가르쳐 주시고 따뜻한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사람, 고려인 사람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어려운 점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학교가 더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착하고 좋아요. 출연 음악 이강호, 유튜브 이나영, 성우 김정훈, 김용효, 최인일, 리포터 동예원, 기술 최지현, 서민철, 윤다람, 타이틀 홍수정, 구성 글 곽지현, 최영, 기획 조정현, 진행 정관용, 연출 최영, 제작 협찬 충청북도 제천시.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광복 80주년 기획 고려인.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가 이어집니다.